안녕하십니까. 2020 광주정신 역사탐방 프로그램, 오늘은 포충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충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혹시 충 한번 봅시다. 충. 자, 충 했을 때 우리 광주에 삼충이 있는데요. 삼충 오면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러면은 금남로의 주인공 누구죠? 정충신. 그 다음에 충장로의 주인공, 광주 대표적인 도로명이죠. 누구죠? 김덕령 장군.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이게 제복로의 주인공, 바로 고경명, 보충사죠. 고경명. 이 세 분을 말해서 광주의 삼충이라고 말합니다. 그 삼충 중에 하나인 오늘은 보충사, 우리 고경명 선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틀, 우리 광주의 정신, 즉 남도, 호남의 정신이 바로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광주 정신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정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역사 속에서 축적된 광주인의 정체성, 문화적 특성 혹은 기질은 무엇일까요? 광주인의 정체성과 기질을 광주다움, 즉 광주 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 출신의 눌제 박상은 중종의 두 번째 부인 윤씨가 죽자 새 중전을 뽑지 말고 부당하게 쫓겨난 신씨를 복위시켜야 하는 신비복위서라는 상서를 올려 목숨 걸고 올린 거거든요. 올려 정의로움을 몸소 실천합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안산도 대첩은 전라도 수군이, 행주 대첩은 전라도 광군이, 제2차 진주성 전투는 전라도 의병이 중심이 되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광주는, 호남은, 이 남도는 정신은 바로 뭐이다? 국가가 어렵고 어려울 때 정의를 필요하고 국가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항상 몸소 실천하였고 목숨을 항상 내놓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광주 정신이다. 광주 정신. 자, 여기 사진 한번 봐보면은, 자, 5.18 민주화운동 때 이 옛날 전남도청 앞 이 광장 분수대에서 지금 5.18 민주광장이죠. 이것에서 함께 토론을 나누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불태운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 광주정신 항상 이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남정신 또는 남도정신을 대표하겠습니다. 그걸 광주정신 하겠습니다. 광주정신에 그러면 씨앗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우리가 조선 중기로 가보겠습니다. 눌제 박상. 자, 서구 눌제로의 주인공 박상이 호가 눌제다 보니까 박상을 기리해서 눌제로 그런 겁니다. 1414년, 1530년은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으로서 정의와 의로움의 대명사가 된다. 이와 같이 눌제 박상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 두 번째. 이 두 가지 사건은 완전히 관직은 물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한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과연 실천한 사람이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그리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다? 눌제 박상. 우리 광주 지역 서구 출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1505년 연산군 시절 전라도사로 부임하고 1506년에 나주 관하에서 우부리 장사 사건을 통해 보여준 불의에는 목숨을 걸고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하셨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것이 우부리 장사 사건인데, 자, 우부리 장사 사건이 뭐인가를 여러분들 먼저 알아야겠죠. 자, 연산군 그러면은 조선시대 10대 그래서 가장 포갑 정치를 했던 왕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연산군은 완전히 국정을 아주 흥청망청하죠. 자, 즉 채용사를 둬 가지고 전국 팔도의 모든 미녀들을 이렇게 선발해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궁에 들여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면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생긴 조어가 흥청망청, 사람 엉망으로 막 살아가는 그런 흥청망청한 그 역사에서 이 연산군에서 유래된 용어입니다. 바로 그 채용사에 의해서, 자, 우부리는 나주에 그냥 사는 천민이에요. 천민. 그런데 이 우부리의 딸이 상당히 예뻤는갑죠? 예쁘고 애교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채용사에 의해서 선발되어서 연산군의 가장 사랑하는 애첩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자 이 우부리가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완전히 연산군의 정식 장인인 양 행사하면서 나주에서
모든 경제적 차치 막 좋은 토지도 뺏고 물건도 뺏고 자기 마음대로 행포를 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째요?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막 아가씨들을 겁탈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관리의 관아들이 어째요? 관리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부리는 그 관원들 어째요? 연산군에게 보고해가지고 바로 그 관원들이 어째요? 좌천되거나 또는 목이 잘리거나 하여간 관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부리에게 뭐라고 말을 못해서 나주 지역의 국민의 피해가 엄청 클 때 이 소식을 한양에서 조선에서 근무하고 있던 누구? 눌제 박상이 듣습니다. 그리고 1505년에 자기가 차청해서 전라도 도사를 이렇게 부임해 옵니다. 그러고 나서 1506년에 나주 관아에서 이제 우부리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부리를 불러자 우부리가 눌제 박상한테 내 이놈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이렇게 불러들면 너 모가지가 몇 개냐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눌제 박상은 조금 더 그러지 않고 우부리에게 오히려 너의 죄상을 묻겠다 하면서 죄를 샅샅이 물으면서 그 죄에 맞는 값으로 해서 뭐냐 태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태형 아니 장형. 자, 조선시대의 벌칙에는 태형이 있고 장형이 있고 그 다음에 어째요 감옥살이가 있고 어째요 그 다음에 귀양살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형 사약을 맞거나 뭐 능지처자만 이 단계 5단계가 크게 있죠. 그 중에 가장 밑에 단계가 태형. 태형은 조금 더 적은 매로서 50대 이하 곤장이죠. 그 다음에 장형은 바로 뭐냐 매가 더 크고 두께도 두꺼우면서 50대 이상을 때리는 것이 바로 장형입니다. 그래서 장형을 내려서 권장을 하는 중에 집행하는 중에 우부리가 그걸 맞고 죽습니다. 그게 바로 우부리 장사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눌제 박상이 우부리를 이렇게 했을 때 연산군에 의해서 자기의 목이 달아나는 것을 조금 더 생각 못해 100% 다 알고 있죠. 자기 목 달아나는 거 알죠. 그러고도 이렇게 정의롭게 실천한 분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눌제 박상은 얼마나 대단한 정의와 의로움의 대명사냐 이해가 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1515년 중종의 담양부사 박상은 순창 군수 김정 무한영감 유혹과 함께 목숨을 걸고 당경하고 신씨를 왕비로 복위시켜야 한다는 신비복위서라는 상소를 올려 정의로움을 실천한 의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신비복위서 당경하고 신씨가 뭐야? 이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판 위에 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당경하고 신씨는 연산군의 왕비 남동생 신수군 권신이라고 할 수 있죠. 권력을 가진 신하입니다. 왜? 신수군이 자기 누나가 연산군의 왕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권세가 셌겠습니다. 신수군. 바로 그 신수군이 연산군의 이복 동생 배다른 이복 동생 즉 성종의 아들들이죠. 성종의 아들들인데 연산군은 이제 왕이 됐고 배다른 동생 이복 동생 진성대군 바로 그 진성대군에게 딸을 시집 보냅니다. 딸로 중종 반정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반정 공신들의 편에 들지 않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반정 공신에 의해서. 그래서 반정으로 중종이 된 하루아침에 이제 뭐예요? 진성대군이 중종 왕이 되버리잖아요. 왕이 되자 반정 공신들은 어쩌겠어요? 신수군의 딸 당경왕후가 왕비가 되는 것을 어째요? 반대하겠죠? 그래서 6일 만에 폐위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당경왕후 신씨가 왕비가 되면은 이제 권력이 세지면 어째요? 자기 엄마 아버지를 죽였던 반정 공신들을 복수할까 봐서 이겁니다. 참 억울하게 좌우지간 폐위가 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중종에게는 이제 여러 부인들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자 첫째 부인 자 조광지 저 당경왕후 신씨가 있고요. 있는데 자 1487년 출생인데 13살 때 1500년에 진성대군에게 시집을 보냈다겠죠. 신수군의 딸 진성대군에게 1500년에 시집 와서 1506년 진성대군이 즉 중종이 되죠. 되자 이렇게 아내로 와서 살다가 중종 반정으로 왕비가 된 지 몇째요? 7일 만에 폐위가 되어버립니다. 참, 그래서 진성대군이 왕이 된 것이 당경왕후 신씨에게는 불운이 싹든 거죠. 네. 그러자 자 신하들은 장경왕후 윤씨를 드리게 됩니다. 자 1491년 출생인데요. 자 1506년에 중종 반정으로 왕이 되자 이렇게 했는데 자 1515년까지 사는데 9년 만에 어렵게 인종을 배워서 낳고 산후통으로 6일 만에 죽게 됩니다. 장경왕후 윤씨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누구와? 신비복에서 둘째 박상이. 자, 이렇게 죽었으니까 새 왕비를 어떻게 해라? 누구를? 당경왕후 신씨를 다시 왕비로 복권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신비복이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현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문정왕후가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둘째 박상은 여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신비복이서를 올리고 나서 반대가 되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숨을 잃기까지 자, 귀양살이를 가고 유배를 당하고 죽을 위기까지 다 했는데 그 당시 중종때 대개혁학자, 자, 살인 세력 누구 있죠? 조광조에 의해서 보호가 돼서 목숨을 부지하고 계속해서 또 이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부리 장살 사건에서는 자, 연산군으로부터 어째요? 폐위되고 중종 반정으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했고, 여기서는 중종에 의해 조광조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정 공신들은 다시 문정하고 윤씨를 자, 세 번째 계비 왕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1501년 출생인데, 자, 17살에 자, 중종의 부인이 돼서 65년까지 살죠. 즉 훗날 명종의 어머니가 됩니다. 자, 남동생 윤원영과 정단정, 혹시 여러분들 역사 드라마 보면 많이 알 겁니다. 아주 악랄하죠. 국정을 농단하죠. 한마디로 자기 윤원영이가 누나가 바로 문정왕후잖아요. 누나 백 믿고 완전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45년에 을사사화를 일으켜 대윤 세력, 즉 인종의 세력을 소윤 세력 윤원영 명종 세력이 제기한 것이 바로 뭐이다? 을사사화다. 그래서 둘째 박상의 이야기가 들었더라면 이러한 을사사화 같은 이런 거 없었을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둘째 박상 대단한 것에 정의로움과 옳음에 있어서는 목숨을 내놓고 했던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호남 정신, 남도 정신, 광주 정신이다 이 말이죠. 자,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봤고요. 자, 1909년 전국 의병대 횟수의 47.2% 참여 의병수의 60%가 전라도에서 일어납니다. 1929년 광주에서 일어난 전국으로 확대는 광주학생 독립운동, 3.1운동 최당력이었죠. 해방 이후 금남로에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까지 쭉 일어납니다. 그리고 몇 년? 2017년 금남로에서 또 촛불혁명이 일어나죠. 촛불혁명.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하야시키고 문재인 정부, 민주정부가 탄생하는 것, 이러기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둘째 박상에 의해서부터 이러한 광주 정신의 DNA가 됐다 이 말이죠. 자, 학생 여러분도 어쩌렵니까? 이 남도 정신, 광주 정신이야말로 이 나라를 살리고 정말 애국자적이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정신이 우리 광주 정신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 광주인들이 만드는 정의로운 정체성은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이며 당당함입니다. 정의롭고 당당했던 선배들의 훌륭한 정신을 계승하여 더 멋진 광주인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겁니다. 자, 광주 이러한 많은 역사의 사건 가운데 한 두 가지를 봐보겠습니다. 자, 광주학생 독립운동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일 학생들의 충돌은 광주의 학생들을 분노케 했으며 11월 3일 광주 시내에서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으며 전국 및 해외까지 전파되는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 독립 민족운동으로 이렇게 됐다. 이거에 바로 광주에서 발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1929년 11월 3일 날 일어나게 돼서 그 다음에 1903년 3월 달에 이르기까지 무려 수많은 학생들이 거기서 광주에서 시작이 돼서 320여 개의 학교 5만 4천여 명의 해외까지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 사건이다. 이거에 다 광주 정신, 광주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 4.19 혁명. 4.19 혁명은 자,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이루는 거죠. 1960년 3월 15일 12시 45분에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고 전국 최초로 외친 것이 바로 금남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가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미 이것은 사전부터 부정투표됐다 해서 그날 45분에 12시 45분에 전국에서 최초로. 자, 여러분들 3.15 부정선거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꼭 마산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산, 서울을 생각하게 된대요. 자, 탑3가 3개입니다. 마산, 서울, 광주. 그 외에도 있지만은 이 가운데 그런데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광주예요. 광주. 자, 근데 왜 마산이 유명하냐? 마산에서는 그 당시에 시위를 참가했던 학생 누구요? 김주열 학생이 죽게 되죠. 자, 행방불명이 됩니다. 근데 온 날
오랫동안 있다가 나중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되죠. 근데 그 눈에 어째요? 최루탄이 박혀 있는 것을 모습 보고 알려지자 온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고 전 국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4.19입니다. 근데 광주는 4.19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60년, 3.15 부정선거 12시 45분에 전국 최초로 금남로에서 우리 어른들이 어째요? 프랑카드의 콩민주주의, 콕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외치면서 시위를 했던 것이 바로 금남로였습니다. 그리고 김주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4월 19일이죠. 그래서 4월 19일 전국적으로 4.19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광주고 학생들이 교문을 밀치고 나가면서부터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주고 앞이 바로 뭐예요? 4.19 혁명관이 있고 기념관이 있고 그 앞에 거리를 4.19 혁명로 그러죠? 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광주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주요 포인트. 포충사. 광주 삼충 중에 하나 있던 고경명 선생, 재봉 고경명 도로명이 그래야 되겠죠? 포충사 해보겠습니다. 이임진왜란 이후 1601년에 세워진 사당으로 고경명을 비롯하여 순국한 인물들의 충절을 기려서였다. 이임진왜란 당시 의병 6,000명을 모집하여 금산에서 순절한 고경명과 아들 고종우, 둘째 아들 고인우, 그 다음에 부장이었던 유팽로, 안영 등 5명을 모시고 있다. 1603년 선조로부터 포충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병에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선생님이 서원에 대해서 좀 설명했어요. 우리나라 서원이 유명한데요. 작년 2019년 7월 달에 우리나라의 서원 9곳이 뭐라 하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9개가 있는데 이 9개가 바로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경상도에 6개, 전라도에 2개, 충청도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소수서원, 경상부터 영주에가 있죠. 소수서원 있고 그 다음에 도동서원, 여기 대구 달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산서원이라는 이건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그 다음에 도산서원, 여러분 알죠? 도산서원.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그 다음에 또 뭐냐, 병산서원이 있습니다. 병산서원이 있는데 이것도 안동에 있습니다. 안동. 그 다음에 남계서원이라고 있습니다. 남계서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상남도 함양에 있습니다. 함양. 그 다음에 피람서원이 있습니다. 피람서원 많이 들어봤죠? 이거 우리 전라도 지역 장성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무성서원이 있습니다. 무성서원 전라북도 정읍에 있습니다. 정읍에 있어요. 정읍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남서원은 충청도에 있는데요. 충청남도 논산에 있습니다. 논산. 총 이 9개. 이 9개는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서도 600여 개의 서원을 다 철폐한 가운데서 47개만 전국에 남죠. 그 가운데 중에서도 47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의 가장 읍지되는 서원 9개, 이게 세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바로 뭐예요? 피람서원과 정읍의 무성서원까지 2개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7개 가운데 없어지지 않고 남았던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이다? 포충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이게 서원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많이 할 건데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거 있다는 거 아시고요. 참고로 소수서원은 안양을 모신 거고, 그 다음에 달성서원은 회원당 김경필, 도산서원은 누굴까요? 경주 옥산서원은 회제 이연적,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은 퇴계 이왕, 그 다음에 안동에 있는 병산서원은 서해 유성룡, 그 다음에 함양에 있는 남계서원은 누구예요? 일두 정여창, 장성의 피람서원은 하서 김인우, 인종의 스승이었던, 그렇죠? 유명하죠? 그 다음에 정읍의 무성서원은 고운 최치원, 신라 말기 당대 유학을 했었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논산에 있는 도남서원에는 사계 김장생을 기리게 한 것입니다. 사당입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진왜란과 고경명 장군, 재봉 고경명 1530년 1590년 남구 합천동에서 태어났다. 58년 장원의 급제 이후 여러 관직을 거쳐 1905년 동네부사를 마지막으로 올라면 정년퇴임했죠. 그리고 2년차 시는 1992년에 즉 60세 때 고경명은 담양에서 의병장. 자, 58세로 정년하고 2년 이제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서구 합천동에 있는데 2년 만에 뭐가 일어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바로 이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60이면 지금의 80 정도 되잖아요. 이러는데 의병을 이렇게. 자, 여러분들 고경명은 근데 문신이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라 문신이에요. 무신이 아니고 문관이었다 이 말이에요. 문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군 못지않게 이렇게 출정하는 거. 이게 바로 광주 정신입니다. 자, 고경명은 그해 6월 담양을 출발해 전주를 거쳐 여산으로 지르는 게 이때 각 도의 수령과 백성 군인들에게 의병 참여를 독려하는 마상경문을 마류에서 쓴 경문이죠. 이 글은 백성들의 큰 감동을 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고경명은 일본군이 금산을 점령하고 호남에 침입하여 정보를 입수하자 의병을 일으켜 금산을 진격하여서 호남 침입을 막았죠. 관군이 먼저 일본과 싸워서 순식간에 무너지자 고경명 부대는 미래답게 일본군과 혈투를 벌였으나 군사력 일세로 무너지고 말았다. 고경명은 끝까지 싸우다가 둘째 아들 고인우, 그 다음에 자기의 부장들 함께 있는 유팽로, 안영들과 함께 순절하였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큰아들 고종우하고 그 다음에 노비였던 둘이는, 자, 노비였던 누구냐? 봉이와 귀인, 이 사람들은 2차 진주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저기 보면 피를 마시고 있죠. 자, 5월 19일 의병으로 출백하기 전에 백마 피를 마시면서 피의 맹세로 전열을 다듬습니다. 그 다음 2번 담양 초정가는 의병장으로 추대가 됩니다. 고기문 장군이. 그러나 세 번째 7월 10일 금산 전투에서 출국해서 작은 아들 고인우와 유팽로 안영등과 함께 장엄하게 정사합니다. 전사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일본군이 호남 곡창지대를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때 보급로가 꺾여서 일본 본토의 보급료를 받다 보니까 결국 힘을 잃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큰아들 고종우는 복수장군이라 합니다. 후에 노비인, 충노인, 귀인과 봉인은 나중에 2차 진주전 전투에서 승부가 있나요? 2차 진주전 전투에서는 자, 큰아들이었던 고종우가 또 누구랑 함께 나가냐? 그러면은 저기 그 시가 있어요. 우리 나주의 의병장 김천일, 그 다음 화순의 의병장 누구요? 최경애. 이분들과 함께 일어나서 2차 진주전 장엄하게 이렇게 순국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광주정신이다 이 말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고경명 장군 관련 유물 유적 보겠습니다. 정기관 유품. 자, 거기에 사당에 가게 되면 정기관 오른쪽, 정문에 들어간 오른쪽 위에가 정기관입니다. 포춘사 유물전과 정기관은 고경명의 좌우명인 세독충정 좌우명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항상 올바른 마음을 굳게 지낸다. 이 고경명이야말로 바로 뭐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신천한 분이죠. 글씨 고경명의 장원급제교지, 마상경문, 고경명 삼부자의 활약 기록한 정기록, 의병활동을 기록한 이루어졌다. 특히 마상경문은 늙은 선비가 나라와 임금을 구하고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 위에서 쓴 경문이다 이 말이죠. 의병 참여 경문입니다. 뒤에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봉이 귀인의 비. 자, 이게 봉이 귀인의 비인데요. 비인데 이건 노비입니다. 노비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비를 세웠습니다. 옛사당으로 올라가는 입구에는 고경명과 둘째 아들 인우의 시신을 장사 지내로 2차 진주전 전투에 참가해 순전한 고경명의 노비 봉이와 귀인의 비가 세워져 있다. 자, 주인이 얼마나 훌륭하다 보니까 노비들까지도 참여하면서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노비들까지도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순국하는 정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스 과정입니다. 자, 이게 바로 마상경문인데 이게 바로 마상경문입니다. 마루에서 이렇게 글을 써요. 이게죠, 이 내용. 자, 이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어디 가나 월드컵 경기장, 여러분들 우리 광주 월드컵 경기장 있는데 가면은 공원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문명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재봉로. 고경명 의장에게는 재봉로는 남강지역 사거리에서 전남로가 된. 자,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했었던요. 자, 광주에서 도로명 저와 함께 한 이야기입니다. 재봉로.
제복로는 어디냐? 어디에서 지나냐면은 여러분들 어디요? 남광주역에서 대인시장, 그 다음에 전남요고랑 있는 데 있죠. 그래서 광주역. 이게 광주역 쪽에서 출발하면은 자 저기 대인시장, 저기 롯데백화점 있는 데 있죠. 광주은행 본사 있는데 그쪽 들에서 전남요고 있는 데로 해서 쭉에서 저기 남광주역까지 가는 데가 바로 제복로입니다. 고경명 선생님을 기리게 한 거죠. 이런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산경문, 그다음에 보충사, 정기관입니다. 여기서 아니 사당이 있는 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광주 정신은 무엇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나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바로 뭐이다? 정의로움과 당당합니다. 왜? 항상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와 의로움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 눌제 박사님이 그랬죠? 그 다음에 수많은 일어나는 것. 우리 여기 보다시피 고경명 선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김덕령 장군 달거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근현대사에 가서도 째요. 4.19 혁명, 그 다음에 5.28, 그 다음에 6월 항쟁, 2017년 뭐요? 금남 촛불혁명, 할 것 없이 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할 것 없이 다. 이게 이겁니다. 정의로. 자, 2번. 고경명 선생을 모신 포충사 탐방에서 가장 기억 남는 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산경문. 왜냐? 자,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충정이 말 위에서 호소하는 글. 세상에 우리 책상 위에서 글 쓰게 됩니다. 말을 타면서 말 위에서 이렇게 호소문을 쓰면서 의병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 이게 바로 광주정신이다. 다음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탐방을 통해서 느낀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포충사뿐만 아니라 광주정신에 입각하면서 포충사의 전반적인 것을 글로 이렇게 쭉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활동. 자, 고경명을 가지고 삼행시를 적어봅니다.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고고 외놈 앞으로 돌진하는 용맹스러움. 경건한 자세로 마음속 깊이 새기고 명예와 충의를 지킨 발자취지를 따라 포충사로 자, 여러분들 포충사 가보면서 그 어를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 적어보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번 내용을 읽고 맞으면 X표 틀리면 X표라 그랬죠. 자, 가보겠습니다. 이임제네라는 일본군이 1590년 4월 부산포를 침략하면서 시작됐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고경명 장군은 무과는 군인이죠. 무과의 장군 입장 무인 출신이다. 아닙니다. 자, 고경명 장군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문신이에요. 문인. 자, 그래서 1552년에 진사로 합격하고 그 다음에 1553년에는 자, 여러분들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게 됩니다. 장원으로 급제하는 한마디로 문신이에요. 무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문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장군보다도 문신보다도 앞장섰던 것입니다. 예, 들렸죠? 고경명과 큰아들 고종우와 고인우는 모두 금산전쟁 아니죠? 자, 둘째 아들 고인우는 죽었지만 고종우는 살아난 나머지 2차 어디에서요? 진주성 전투에서 죽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차성. 자, 고종우는 2차 진주전투에 누구예요? 나주의 김천일, 그 다음에 화순의 누구예요? 최경혜, 이런 의병전도가. 그 다음에 2명의 누구였어요? 저기 종이 있었잖아요. 봉이. 알겠습니까? 봉이와 귀임과 함께. 광주에는 고경명을 기리는 제복로가 있다. 맞죠? 포충사에는 선조가 포충이라는 사회관 최초의 사당이 있다. 맞죠? 다음 포충사는 흥선대공이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나중에 아니죠. 자, 47개가 살아남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 호남지방에 뭐요? 피람서원과 포충사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다음 그 가운데 이제 피람서원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중에 하나가 이제 피람서원이고요. 네. 그 다음 3. 포충사에는 한마을 호남의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를 위한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 있죠? 자, 비석 명칭이 뭔가요? 자, 호남순국 열사집이, 호남순국 열사집이라고 써있고 앞면이고 뒷면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는가? 자,
한말 호남을 지키게 목숨을 바친 순국열사라는 비석을 건립했죠. 뒷면에는, 자, 이 뒤쪽에는 창의한 분들과 함께 창의의 뜻을 보태신 분들의 휘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나면 가서 그분들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바랍니다. 활동지. 자, 4. 다음은 고경명 장군이 마루에서 쓴 마상경문의 일부입니다. 고경명 장군의 마음으로 경문의 뒷불. 자, 이 마상경문은 뭐예요? 자, 장군, 백성, 뭐 어떤 고을에 뭐는 의병 이런 사람들에게 어째요? 의병으로 참여하자고 경문 이렇게 호소문을 쓴 거잖아요. 최근에 나라의 운이 좋지 못하여 섬 오랑캐가 섬 오랑캐 즉 왜군 일본이 갑자기 침입하였다. 각 고을 수령들과 백성과 군인들이여 일어나라 이 말이죠. 저는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갑시다. 겁내지 말고 함께 힘을 모아 해적을 물리칩시다. 수령들이여 백성들이여 군인들이여 함께 합시다 라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겠습니까? 여러분들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정기관 창의 거병도는 자, 이것은 포충사 들어가서 오른쪽 첫 번째 건물에 있습니다. 6,000여 명의 의병들이 모여 고경명을 의병장으로 추대하고 해적을 무찌는 것을 맹세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 나올 수 있는 의병 3명 이상을 써보자. 앞에서 내봤습니다. 자, 첫째 누구요? 당사자 고경명. 그 다음 두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 고종우, 고인우. 다음 세 번째 그의 부하들 안영, 육백로. 이 5명의 위패가 바로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사당이 포충사에 기리고 있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자, 봉이와 기인. 이건 바로 뭐였어요? 노비라겠죠? 자, 이 가운데 여러분들 자, 고경명, 고인우, 압병로, 유행령 이 4명은 어디에서 죽어요? 금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러나 고인우하고 그 지역에는 어디에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또 우리 지역에 누구요? 화순의 최경애, 그 다음에 나주의 김천일. 이 의병전동 함께 얘기해서 호남을 우리나라를 지키고 호남을 지키기 위해서 순절합니다. 대단하죠?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포충사 3충 중에 하나였던 재봉 고경명 선생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광주정신과 포충사. 자, 여러분들 역사는 삶이고 삶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역사 이꼬르 삶이다. 자, 역사가 삶이고 삶이 역사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역사를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단지 신채호 선생님이 어째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겠죠. 왜? 역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삶이 없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은 똑같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선인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광주정신 후손들에게 잘 전합시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광주정신이나 포충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자, 광주 시민으로서 남도 시민으로서 호남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의 국가에 의롭게 살기를 바라고 이런 주변에도 전하고 훗날에 또 여러분들 후손들에게도 전해주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